네, 안녕하세요. 지난 2주 전에 뵙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좀 약간 황당하게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서 오늘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과는 달리 좀 더 실무적이고 우리 삶하고 또 우리 비즈니스하고 좀 관련된 쪽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안 오셨던 분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고,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 내용도 다 생각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발표 자료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얘기하게끔 만들었어요. 한번 한 5분이나 10분 걸릴 것 같은데 잠깐 보시죠. 네.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식론이라는 말은 철학의 한 분야로 명칭 자체는 다소 어려운 뜻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 과연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인식론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안다, 배운다라고 했을 때의 여러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인식론에 견주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서 지능에 해당하는 말, 즉 인텔리전스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미를 담는 것이 기호, 즉 사인이 있고 텍스트, 언어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료 등으로 번역되는 데이터라는 말도 정보라고 번역되는 인포메이션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 CIA는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의 머리 글자입니다. 이것을 본따서 한국에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경우엔 인텔리전스를 정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어쨌든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처럼 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별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텔리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텍스트 보내라고 하죠.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는 글자들의 의미를 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짜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원적으로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텍스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문맥 또는 맥락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즉 키워드가 바로 이 컨텍스트입니다. 이를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인터텍스튜얼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석학들의 견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놈 촘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해낸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변형생성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러한 이론을 선포하면서 왼쪽 그림에서 보던 언어의 의미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컨텍스트를 가지면서 의미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 의미와 컨텍스트와의 관계를 깊이 파고든 것입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동부권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문학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는 유명 저술을 통해 인터텍스튜얼리티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한 텍스트는 다른 이전의 텍스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고 의미를 가진다고 크리스테바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학 연구의 말은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소련 시대에 살았던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문학 연구자입니다.
그는 텍스트가 의미를 가지고 또한 의미를 생산해낼 때 텍스트 자체보다 그 텍스트가 처한 컨텍스트가 더 우선시되어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서로 대화하며 여러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이른바 대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명 언어학자, 문학 연구자들이 주장한 컨텍스트의 문제를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김소월의 1925년 작 초본, 그리고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시인 폴 에라두의 1942년 작 자유라는 제목의 시, 가장 오른쪽에는 시인 김지하의 1975년 작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세 작품들은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김소월과 엘리아르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시간과 공간의 시인들인데 김지하는 아마도 엘리아르의 시를 읽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비슷한 것은 각각 식민지가 되어버린 나라 잃은 사람의 심정, 나치가 유럽을 점령하여 억압받는 상황, 박정희 유신 독재에 탄압받던 시절 등 시인이 처한 상황들이 평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가지는 텍스트 자체의 의미보다 시인과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놓여있는 상황, 즉 컨텍스트가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서 나온 표현들이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과 컨텍스트와의 관계, 다시 말해 인공지능에서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했고요. 이거는 요거를 나중에 깊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림도 인공지능으로 제가 사진을 만든 거고요. 사진에서 이 뻥끗하고 약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제가 쳐서 넣은 겁니다. 쳐서 넣고 그거를 발음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 발음을 어디서 하냐면은 이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가 하는 겁니다. 이 브라우저 안에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글자를 쳐넣으면 말로 하는 거. 영어로 하면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그런 기능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이 기능을 만든 거 한 5, 6년, 7, 8년 넘었죠. 오래됐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로봇들이 말을 잘하게 됐습니다. 아이폰 시리도 그렇고 뭐 다 말을 잘해요. 그리고 뭐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잘합니다. 영어, 한국어 할 것 없이.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이 웹 브라우저 안에 이미 들어있는 기능을 쓴 이유는 요게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실 때. 그건 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하고 또 지금 최근 기술 발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텍스트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지난 시간에 좀 약간 철학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좀 실무적이고 우리에게 좀 와닿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2년 11월 말에 그 챗GPT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오픈 AI의 챗GPT라는 거죠. 다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AI 들어가시면 이거 사용하실 수 있죠. 제가 일부러 공짜로 쓸 수 있는 3.5 버전으로 이렇게 두었는데요. 3.5
이거를 뭐 지금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뭐 재미도 있고 사용해 보면 그리고 갈수록 좋아집니다. 같은 3.5도. 그 다음에 ChatGPT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곧 몇 달 안 돼서 또 5도 나올 것 같고요. 점점 좋아진다 그러고 엄청나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봤듯이 그 인공지능을 시험해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공지능을 테스트해보고 잘하나 못하나 검사해보고 이러는 그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에 무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흔히 사용하는 거는 오늘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질문했을 때 작년 2023년 한 5, 6월 달에 질문하면은 지금하고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정확하게 24년 2월 29일에 나오죠. 근데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그 2월 22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오픈AI가 벌써 이거 공짜 버전인데 4.0도 아니고 3.5인데 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업데이트를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제 웹사이트 여기도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때 집어넣으니까 7월 나왔죠. 오늘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좀 싸구려 기계에 쓰기 때문에 7월 나왔는데 지금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거는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는 식으로 프로그래머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오픈AI처럼 매 순간 업데이트되고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저의 조그만 컴퓨터에 집어넣는 그놈이 작용해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는 오픈AI의 그 챗GPT 언어 모델이 아니고 이거는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미스트랄이라는 언어 모델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스트랄은 그 불란서 애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인기를 끌었고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챗GPT나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거에 밀려가지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모든 거를 공짜로 풀고 있어요. 따라가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미스트랄은 유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런 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중국어, 한국어는 되게 못해요. 그걸 그런 게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꼭 챗 GPT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물론 이 사람들이 챗 GPT가 나오기 전에도 무지무지 연구를 해가지고 전력과 인력과 연구를 쏟아부어서 만든 것들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십몇 년에 걸쳐서 만든 것들인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게 구글에서 만든 며칠 전에 프로가 나와서 저 유명해진 제미나이라고 있습니다. 제미니. 한국식으로는 제민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애들이 왜 제민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어린애들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사람을 재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한국에서는 누구나 재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제미나이라고 부르는데 구글에서는 여기서 만든 모든 거를 이제 구글이 G니까 G로 지메일 만들듯이 다 앞에다 G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잘하는 거는
이 오픈 AI보다 사실 그 오픈 AI에서 하는 거를 다 이미 구글에서 다 연구를 했고 그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가서 만든 게 오픈 AI고 그거를 많이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제미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경력도 엄청나고 돈도 무지 많이 쌓고 시간도 엄청 투여해서 만든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제미니이고 그 전에 바드니 파미니 뭐 이런 이상한 이름 불렀다가 이거를 다 통합이 됐죠. 왜냐하면은 오픈 AI한테 밀려가지고 뜨거라고서 막 나를 쳐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뭐가 좋아졌냐면은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오픈 AI도 한글 굉장히 잘 되고 중국말도 잘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구글은 오픈 AI보다 더 그 한글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픈 AI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구글은 유튜브나 구글 서치나 십수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써봤기 때문에 한국말의 자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제미니 써보고 오픈 AI 챗GPT 써보시면서 한글로 한번 해보시면은 어느 게 좀 더 퀄리티가 좋은지. 그러니까 한 개만 쓰실 필요 없고 이거 다 공짜고요. 현재 그 오픈 AI는 4.0부터 돈을 받는데 구글은 아직 하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뒤늦게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무지무지 많이 사용하면 돈 내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챗GPT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이 만든 게 라마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잘 아시지만 구글 유튜브보다도 더 사용자가 많아요. 몇 빌리언이죠.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텍스트를 많이 집어넣어요. 한국 사람도 무지 많이 집어넣고 온 세계 사람들이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 많이 집어넣는 걸 중국에서 막아놨죠. 페이스북 막아놨고 유튜브 막아놨고 다 막아놨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은 페이스북과 똑같은 거 중국 내에서 만들고 유튜브가 똑같은 거 중국 내에서 만들고 구글 서치하고 똑같은 거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만 쓰기 때문에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쓰지만 굉장히 갇혀있는 언어 모델이고 페이스북은 그 외의 나라에서 전부 다 쓰기 때문에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 자료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 만든 메타가 만든 라마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한글이 됐든 중국어가 됐든 뭐 스페니쉬가 됐든 아라비아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마를 쓰시면 되는데 이 라마는 근데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조금 이렇게 구글이나 오픈AI처럼 이렇게 탁 열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 인터넷을 알고 코딩을 조금 아는 애들만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고 그 대신에 이런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쓰라고 완전히 오픈해줬어요. 얘네들이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서 프리트레이닝, GPT에서 P가 프리트레이닝인데 미리 교육시킨 놈들을 교육시켜놨는데 그거를 다 공짜로 풀어놨어요. 저 같은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얘만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미스트랄이라는 요 밑에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것도 다 공짜로 풀어놨고 그러니까 구글도 제미니를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이거 지난번 이 시간 가진 다음에 며칠 다 풀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보통 사람은 마음대로 쓰기 어렵지 몰라도 저같이 조금만 알아도 금방 그 공짜로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그 AI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팔콘이라는 거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쪽 돈으로 만든 또 다른 어마어마한 언어 모델이고요. 이것도 다 구글에서 관두고 돈 엄청나게 받고 가서 만든 애들입니다. 만든 거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 AI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오픈 AI의 최대 주주죠.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챗GPT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네 거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거로 카피해서 뿌렸습니다. 물론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그렇게 공짜로 뿌려야 저 같은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쓰거든요. 부담 없이.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네이버죠. 한국의 네이버는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몇 번 사용해 봤는데 별로 안 좋고, 한국말은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어는 특히 약하고. 그래서 제가 중국 거는 제가 중국말을 잘 몰라서 많이 사용하지 못했지만, 한국하고 중국은 이런 실리콘밸리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언어를 하고 있는 한 언어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밀리는 편입니다. 현재 그렇고, 앞으로 투자되는 거나 앞으로 노력하는 것도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언어 모델이고, 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최첨단 그 AI 기술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공짜로 쓸 수 있고, 웬만하면 공짜로 쓸 수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응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좀 불편하고 머리 아프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언어 모델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기반이 되는 모델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언어 모델들인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아까 그 미스트랄에서 봤듯이 업데이트가 일단 막혀 있는 게 많고, 또 좀 복잡한 거 잘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깊이 있는 조사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덧붙인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퍼플렉시티는 이 친구도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구글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펀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아마존에서 몇억 달러 받은 것 같고, 뭐 큰 애들이 엄청나게 돈을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퍼플렉시티는 뭐가 좋으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 인 코리아라고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뭐가 나오나? 이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고, 사진 나오고, 구글에서 찾아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서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코리아라고 치니까, 너 사우스 코리아를 얘기하냐, 노스 코리아를 얘기하냐, 반응을 해요. 그 정도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대답을 해줘요. 이거는 처음에 조금만 공짜고, 한 달에 10불인가 20불 내야 됩니다. 근데 사용해 보시면은 돈 낼만 하게끔 굉장한 리포트를 많이 줘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태블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퍼플렉시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픈 AI가 투자한 랭체인이 투자한 그 서치 엔진하고 언어 모델이 합성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리고 업데이트를 연구를 하는 AI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려면은 요거 사용하시대요. 얘도 좀 사용하다가 돈 받아요. 돈 받는데 조금밖에 안 받죠. 챗GPT랑 비슷하게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굴리려면은 반도체 비싼 거 왕창 집어넣고 전기를 엄청 써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비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얘네들도 투자를 많이 받아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한청원 선생 후이즈 도산이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이러면 이제 얘가 오픈 AI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은 오픈 AI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눌러보면은 오픈 AI에서 키를 받아서 넣으라 그래요. 그냥 받아서 넣으면 되거든요. 공짜로. 근데 보통 사람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태블라인은 저 같은 개발자들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능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간의 돈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그레디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만 쓰는 걸 정도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신데 똑같이 챗GPT처럼 쓸 수 있고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컴퓨터 많이 안 써보고 코딩 하나도 안 해보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아까 했던 키도 넣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키 넣는 거 뭐 넣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좋은 거 뭐냐 얘네들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공짜예요. 무조건 오픈 소스. 마음대로 개발하라고 우리 거 가지고 그리고 개발하기 좋게 엄청난 코드를 계속 주고 있어요. 뭐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다 해주니까. 여기서 해준 거를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 파운데이션 모델, 언어 모델의 기본이 되는 엄청난 크기의 요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됐고 지금 개발된 것들이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다 나온 겁니다. 적어도 작년 여름 이후에 다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엊그저께도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지 연구해가지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서 자꾸 뿌리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와요. 그리고 성능은 뭐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좋고 그 좋은 거를 그대로 제가 살려서 제 컴퓨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오픈 AI가 나쁠 건 하나도 없는데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딴 것도 많이 쓰시는 게 좋다는 거. 특히 한글은 제미나이가 좀 더 잘 먹지 않나 이런 거.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은 아까 왔던 퍼플렉시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뭐가 있냐면요. 한 개만 더. 요거는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클로드라는 겁니다. 클로드라는 언어 모델인데 얘네들도 이미 뭐 펀딩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한 빌리언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돈밖에 없는 회사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한번 쳐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도산한청원 선생님 누군지 한번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러죠.
일단 컨텍스트가 인업하게 없다. 충분하지 않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도산이 무슨 뭐 고유명사이지만 고유명사도 있고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일단 첫째로 모르겠고 여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컨텍스트를 많이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who is 도산 그려놓고 혹시 도산 안창호 그런 건 그렇죠. 그것도 넣으면 좋고요. 안창호. 네. 그런 거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코리안이라고 넣어주고 코리안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다. 뭐 한글로 쓰셔도 되는데 뭐 이 정도만 몇 가지 더 샷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조금 얘가 알아먹게끔 좁아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답을 해요. 조금만 컨텍스트를 줘도. 38년에 돌아가시네요. 몰랐는데. 60대에서 돌아가셨네요. 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잘 해놨어요. 뭐냐면 클로드라는 그 엔트로픽이라는 데고 이것도 챗GPT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업을 많이 합니다. 얘네들도 뭐냐면 언어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치 엔진 순간적으로 인터넷 뒤집어 연구를 확 해버려요. 그러니까 도산 그러면 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약간의 컨텍스트를 주니까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정도만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스트랄도 이렇게 챗GPT처럼 하게끔 이렇게 사이트 해놨어요. chat.mistral.ai. 그럼 불란서 애들 유럽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을 때는 요거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 돌아가요. 한국말은 좀 약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애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더 돼서 지난번에 컨텍스트가 중요하고 이 언어 모델 이 AI한테는 우리가 컨텍스트를 줘야지 더 좋은 대답,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뭐냐면은 AI를 만드는 겁니다. AI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사람이 다 만든 거죠. 아티피셜이니까.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건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흔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큰 언어 모델. 큰 언어 모델은 뭐 파라미터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수억 개 집어넣어가지고 굴려가지고 오랫동안 학습을 시켜서 만든 AI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하게 양을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왕창 돌려봤더니 22년 3월에 11월에 나왔지만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하겠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오픈 AI뿐만 아니라 딴 데도 다 잘 나와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헤겔하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양질 변화입니다. 양을 엄청나게 집어넣으면은 퀄리티, 질이 바뀌어요. 그런 현상이 그때는 19세기에 부르주아 경제가 엄청 터지고 막
상업이 발달할 때 그런 거를 지칭해서 양이 엄청나져가지고 인간 세상에 삶의 질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가 성능이 너무 좋아지고 용량이 너무 커지고 빨라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집어넣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대답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대답이 옛날에는 되게 후지고 되게 나빴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양질 전화라고 합니다. 그 전화가 그때 우리는 한국말로 전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도 칼 마르크스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챗 GPT의 T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최근 발달한 이 AI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은 기술적인 얘기지만 요 다음번에 보시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로 얘네들한테 프롬프트라 그래서 지시를 해주면 그 지시를 기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바꿉니다. 그 바꾸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리하기 좋고 정리해서 분류해가지고 의미를 찾아내고 평균적으로 평균에 제일 가까운 거 찾고 평균에서 먼 거 빼고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좋게 만드는 게 기계가 작업하기 좋게 만드는 게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스 탈 때 토큰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작업하기 좋은 걸 자료로 만드는 거를 토큰을 만든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신데 그렇게 만들어서 전환을 시켜서 생각보다 빨리 계산하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컨텍스트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게 AI의 일하는 원칙인데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하는 AI한테 또 엄청난 전력과 반도체를 써가지고 임베딩이라는 거 합니다. 임베딩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토큰들 가지고 막 작업을 할 때 몇 가지 그 작업 지시 중에 특별한 지시를 좀 더 내려주는 거예요. 임베딩이 이제 뭐 이런데 깔려 있는 거를 임베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배드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거 보면은 세탁기가 그냥 돌아가는 머신인데 앞에 우리가 조절하는 버튼도 있고 이러잖아요. 시간 조절하고 뭐 저절로 세게 돌려라 약하게 돌려라 이런 거 말려라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컴퓨터가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반도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죠. 조그만 거.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게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전자제품,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부 다 조그만 컴퓨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임베딩이고 컴퓨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기계한테 일하도록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바로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일하는 거를 얘기해 준 건데 다 수학적이고 아주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확률 분포. 우리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배우는 수학인데 확률 분포를 그 수백만 수천만 개의 단어들 다 계산해 가지고 확률적으로 분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요 다음에 올 단어는 요거인 것 같은데 요거를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올 단어가 확률이 제일 높은 걸 집어넣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말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요. 그럼 뒤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하는 게 임베딩이 그런 거라고 포지셔널 인코딩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기술적이라 좀 딱딱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거 설명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파인 튜닝이라는 걸 이런 걸 또 그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좀 더 와닿는 얘기가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을 좀 파인하게 정갈하게 하자. 그래서 이 AI를 지금 오늘 오신 분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AI를 첫째 하나님이나
인간을 죽이는 저 터미네이터 2의 그 스카이넷 같은 거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첫째. 그런 거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만들기에는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금방 나온다 그러는데 그 금방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특히 AI를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AI가 무섭고 그 다 죽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옛날에 몇십 년 전부터 SF 소설에서 쓰는 소설 작가들이요. 그 사람들 코딩 하나도 모르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수학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픈 AI도 그렇고 큰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큰 회사들은 그 윤리 이 AI를 오픈해가지고 확 풀어놨는데 윤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쁜 걸 한번 집어넣으세요. 대답 안 해줍니다. 반대로 대답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그 윤리적으로 이 필터를 먹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 센서십, 그러니까 검열 받은 것만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 했다가는 나중에 정부나 사법당국에서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 이미 다 해놨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야한 거 사진 뽑는 게 많이 있는데 야한 사진 뽑자면 잘 안 뽑혀요. 요새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아까 했듯이 저 같은 사람이 공짜로 이렇게 미리 받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짜로 받아놓고 그걸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그런 센서십이 없어요. 검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오니까 뭐 그 위험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견, 증오, 혐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아주 잘못된 의견도 많이 내고 뭐 총이나 폭탄 만드는 법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거 일반 AI는 다 막아놨는데 이미 개발자들이 알아서 받아놓은 거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거는 그런 것도 다 대답합니다. 저는 안 막아놨어요.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데 들어오셔서 하시면은 조금 기대 못한 것도 막 나와요. 이런 것들도 뭐냐면 파인 튜닝의 여러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챗 GPT에서 P가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프리. 미리 트레이닝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고 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세상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인 튜닝도 그렇고요. 이게 파인 튜닝의 내용들인데 이게 뭐 하는 것들이냐면은 그거를 그냥 프리 트레이닝 된 것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포스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 거 받아서 내놓은 거를 다시 사후에 트레이닝 시키는 코딩들이에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런 방법들인데 좀 전문적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중에 지난번에 논문 하나 보여드렸죠. 컨텍스트 안에서 배우는 거. 이게 새로 나온 말이 아니고 뭐 요즘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이 파인 튜닝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 과학자들이 이미 정립시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ICL이라고 부릅니다. ICL 얼마나 한 뭐 언어 모델이야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오랫동안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이게 전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막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뭐 유럽은 더 복잡하게 한 대여섯 단계가 막 그러는데 그래서 박사학위 딴 다음에도 교수 되기 테니어 받기 전에 포스트닥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듯이 요 AI도 지금 오픈 AI나 구글이나 다 풀어놨어요. 페이스북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거 라마 지금 2까지 라마 3도 공짜로 주겠다고 저커버그가 장담을 했는데 공짜로 완전 오픈 소스로 주겠다고. 근데 걔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프리 트레이닝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포스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다 어려운 코딩이에요. 사실 다른 코딩보다는 되게 쉬운데 일반 사람이 보면 쳐다보기도 쉬운 코딩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거 코딩 해보다 이거 너무 쉬워요. 뭐 그러니까 이 AI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첫째 말씀드린 게 AI는 첫째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올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AI는 마치 우리 애완동물 같다. 제가 한번 AI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좀 좋게 얘기하면은 기획조정실이나 좀 머리를 쓰는 부서에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이러한 거 지금 아까 웹사이트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사용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핸드폰에서도 이제 쓸 수 있고, 다 말로 집어넣어도 이제 말로 대답하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이거 쓰셨는데, 한 두세 번 질문하다가 다 마셨어요. 시간 많으면은, 심심한데 할 거 없으니까 이거를 뭐 이것 물어보고 저것도 뭐 이런 거 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부터는 efficient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AI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는 거죠. 킬링 타임용이에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대부분 팝콘 먹고 킬링 타임 하러 가죠. 그러니까 킬링 타임 영화가 돈을 많이 벌어요. 심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살기도 불편한데 힘들게 심각하고 머리 아픈 거 보기 싫어하죠. 근데 AI를 지금까지 사용하셨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몇 가지 재미로 질문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해서 그냥 마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 많고 조금 특별한 거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을 때 사용하시는 정도고, AI는 지금서부터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기 어렵겠 컨텍스트로 우리가 매겨 살리는 놈이에요. 애완동물 같은 거고, 기획실의 막내 사원, 회사로 치면 기획실의 막내 사원 같은 거.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기획실의 막내 사원이나 애완동물한테, 애완동물은 우리한테 비즈니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킬링 타임. 귀엽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보면 좋고 사랑스럽고.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냄새를 알아보고 그때부터 일을 잘합니다. 갈수록 말 잘 듣고 훈련시키면 또 말을 잘 들어요. 더 잘 듣고. 똑똑한 애완동물은 더 말 잘 듣고 진돗개 같은 거. 그렇죠? 회사에서 신입사원 들어오면요, 어떤 친구는 하나를 알아키면 두 개를 알고, 두 개를 알아키면 세 개를 일하고 그런 똑똑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신입사원 교육 안 하는 회사 없습니다. 다 옆에 사람이 고참이 교육하던, 부장이 교육하던, 과장님이 교육하던 교육해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실 때 그 AI를 지금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챗GPT를 쓰시는데 여기 쓰시면은 그 로그인 해가지고 쓰시면 여기에 이제 자기가 서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쭈루루. 역사가 나와요. 이거 다 안 지우고 챗GPT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해서 보여줍니다. 너가 언제 뭘 조사했고 나한테 물어봤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컨텍스트를 잡기 위해서요. 누구의 컨텍스트예요?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잡기 위해서요. 그럼 이 AI는 뭘 가지고 공부하냐면요. 이 애완동물은 사료 먹여서 키우잖아요. 이 AI는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트 트레이닝, 사후에 트레이닝 하는 거는 이쪽에 나오는 이 컨텍스트로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오픈 AI는 구글도 그렇고 다 기억해가지고 다 저장하고 다 보여줍니다.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AI들은 로그인을 하라 그래요. 로그인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해줘요. 로그인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기계가. 그건 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저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질문한 내용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거나 페이스북 하실 때 이놈들이 다 알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너 요런 건 혹시 관심 없냐면서 앞에 쫙 보여줘요. 페이스북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친구들 뭐 했는지 뭐 혹시 이거 관심 없냐고 계속 보여줘요. 그 뭐냐면 AI가 사용자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사용자 누군지 알기 때문에 AI가 먹고 사는 거는 바로 그 컨텍스트. 일반적인 상황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사용자의 컨텍스트죠. 네. 그러니까 뭐 심심풀이로 쓰실 때는 구글이나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저기 오픈 AI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거나 뭐 엄청난 연구를 한다거나 자료를 뽑거나 이럴 기회에서는 컨텍스트를 많이 받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그록이라고 있습니다. GROQ.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 친구도 구글에 있다가 나와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AI만 개발한 게 아니라 AI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든 회사가 그록인데 이 사람은 뭐가 좋으냐? 무지 빨라요. 대답이.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빠르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챗GPT나 구글이나 이런 데다 쫙 깔아놨는데 수백만, 수천만 명 우리가 사용하니까 느리거든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물론 얘도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러겠는데 얘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요 일만 잘하는 반도체. 그래서 지금은 인텔이 왜 망했습니까? 인텔은 전 세계 컴퓨터에 인텔의 CPU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망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주가가 저 바닥이에요. 딴 데 비해서. 왜냐? 이제 그렇게 범용, 아무나 껴서 갖다 쓰는 거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핸드폰 나오면서 요 핸드폰 안에는 인텔이 하나도 안 돼요. CPU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ARM이라고 요 작은 기계에 효과적이고 열 조금밖에 안 나고 배터리 조금밖에 안 먹는 새로운 설계로 된 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삼성하고 TSMC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인텔이 다 먹을 줄 알았는데 그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AI가 나오니까 AI는 CPU가 아니라 GPU에서 더 잘 돌아가네. 그러니까 인텔이 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텔도 AI 잘 돌아가는 칩으로 계속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최신 뉴스예요. 예. 아까 이 유튜브에서 팻 겔싱어가 지금 인텔 사장님인데 자기가 AI 쪽으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 그록이라는 사람은 그록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록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여기 사용해 보시면은 제가 한국말로 테스트 해봤는데 영어로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깊이 있는 거를 내줍니다. 예. 이것도 지금까지는 공짜예요. 공짜고 저 같은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껴놓고 있습니다. 언제 또 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지무지 많이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동시에 100만 명이 들어온다든가 이러기 전까지는 돈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 이 APK는 저 같은 개발자들이 쓰는 거를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로그인만 했는데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플레이 놓으시면 돼요. 챗GPT처럼 마음대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질문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안 리더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까지 여기를 눌러요. 이상하게 되는지 김정인. 그러니까 문재인. 그 다음에 문재인이고 윤석열은 안 나오네 그죠? 노무현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한 1, 2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업데이트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챗GPT나 구글처럼 그 현재 업데이트를 순간적으로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답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 C에 좀 관련된 거를 질문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약간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실무에 좀 관련된 거, 특히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이 있고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보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면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텔리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방금 했던 거대 언어 모델을 공짜로 받아서 저희 집에 있는 아주 후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약간의 코딩을 해서 이 웹사이트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오늘이 며칠이냐 그러니까 7월 얼마라 그랬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이거 모르겠다는 사용자가 며칠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요. 제가 아직 코딩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아까 걔네들이 공짜로 API,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놀아주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끼면 돼요. 그럼 약간 시간 딜레이가 있지만 지가 알아서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구나 해서 앞에서 집어넣어줍니다. 그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인텔리본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음표도 안 하고 물어보니까 약간 기다리지만 예. 제가 불어를 좀 쓰니까 빨리 그러고 이상한 생각하지만 하는 일은 제대로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하는 일은. 이 회사는 제가 만든 회사고 한 7, 8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무런 영업도 안 했고 아무런 세금 보고도 한 번 잡고 W2도 한 번 집어넣은 적도 없고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인데 이놈은 내가 그동안 몇 개 한 걸 알기 때문에 약간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짜 대답을 한 거죠. 가짜 대답.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로그아웃을 일부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챗GPT가 만들고 구글이 만들고 그런 거를 손쉽게 약간 아웃데이트된 대답도 하고 그러지만 공짜로
몇 기가 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여기다 끼워 놓으니까 거의 나 혼자 얘네들이 수천만 불, 수백만 불 들여서 만든 걸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거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그아웃을 왜 했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아웃 해도 여기 닷컴 들어가시면은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코리안 리더를 물어볼게요. 윤석열이라고 윤석열 또 나왔네요, 그죠? 얘네들이 업데이트. 언제 했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다 끼워놓은 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다 끼워놓은 거는 뭐냐면은 너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미스트랄이라고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이 회사에서 트레인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로 줬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구글도 제미나이 공짜로 줬습니다. 잼마라고. 그게 준 지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푸른 지가. 그래서 지금 껴놓고 제가 테스트하고 있어요. 잘 돼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오픈AI보다 더 잘 돼요. 근데 얘네들이 공짜로 준 거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 기능을 집어넣은 게 야, 이거 너무 짧게 대답한다.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이런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는 제가 일부러 요놈한테 야, 길게 대답하지 말고 50단어 이하로 대답하고 그래야 빨리 대답하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지시만 하나 집어넣었어요. 지시만. 그 지시를 집어넣는 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컴퓨터를 많이 해보신 분만이 잘해요. 답답하시면은 여기다 놓고 그렇게 오픈 AI에서도 여기 하실 때 지시를 넣으시면 돼요. 한국어로 대답해줘. 그렇게 하시고 뭐 100단어 이하로 잘 정리해서 대답해줘. 이렇게 지시를 넣으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지시를 넣으실 거를 제가 약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시기 전에 이미 빌트인으로 제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 넣어놨어요. 소프트웨어에서. 그게 이제 약간의 코딩이라는 건데요. 넣어놨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좀 깊이 있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를 버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들어서 이걸 눌러보면은 아 이거 너무 대답이 짧다. 눌러보면은 로그인 하라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로그인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로그인 하면은 그래? 그럼 로그인 하자. 그럼 로그인 나 어카운트도 없는데 그럼 여기서 사인업 하시면 되죠. 이렇게 사인업 하시면 되고 제가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로그인 했거든요. 그 로그인해서 이제 다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니까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또 한국말로 대답을 해줘요. 지가 알아서. 아무래도 내가 한국 사람일 것 같은 확률이 커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기능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 글자를 여러 가지 글자를 치면은 만약에 프랑스 말로 치면 프랑스 말로 대답하고 스페니쉬로 치면 스페니쉬로 대답합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코드한 건 별로 없고 누가 코드한 거 그냥 줘가지고 갖다 낀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고 얘는 대답을 했지만 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스트랄은 한국, 중국이 아시아에 대해서 약해요. 정보가.
그래서 이 정도밖에 대답 못해요. 그런데 지금 로그인 했기 때문에 이 디퍼 서치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계속 이 코리안 리더라는 질문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더 집어넣고 싶으면 더 집어넣고 뭐 사우스 코리아다 아니면 뭐 2020년 이후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디퍼 서치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자 그래가지고 눌러보시면은 얘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굉장히 후진 싸구려 서버고 싸구려 GPU고 우리 미국에서 제일 싸구려 인터넷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 봤지만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이 아까 강아지는 아니지만 기획실 막내 직원한테 너 리포트 하나 써와 그러면은 몇 분 동안 기다리시겠어요? 코리안 리더에 대해서 리포트 하나 써와 그러면은 그래도 아주 급하신 분 한 10분, 한 30분 기다리시겠죠. 근데 보통 뭐 한 반나절 아니면 한나절 아니면 내일까지 써와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저질 컴퓨터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코딩한 거 가지고 썼는데 이제 뭐 좀 퍼센티지 올라가고 있죠. 2분이면 됩니다. 2분 후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초에 한 칸씩 가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일부러 코딩한 거고요. 그러니까 AI를 쓰시는 데 있어서 AI가 요 기다린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AI를 이거 3초 만에 대답 안 하면 나 이거 안 써. 이러시면 그건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만드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사고는 순간적으로 나기 때문에 정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은 AI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반응. 사람이 지나간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선이 바뀌었다. 이런 순간적인 반응을 빨리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AI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센서, 감지해내고 그의 리액션, 반응하는 것만 빨리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빨리 하는 게. 그래서 구글도 못하고 애플도 포기했어요. 애플 포기했다고 며칠 전 뉴스예요. 애플 안 한다고. 그렇죠.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서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길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금방 나올 텐데 보시면은 이 정도 리포트 만들었는데 이 정도 시간 받아들일 만해. 이렇게 받아들일 만 하시다면은 뭐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시고 산책 잠깐 갔다 오시면 돼요. 켜놓고. 아니면 뭐 딴 거 유튜브 보다 오셔도 되고. 근데 이런 거 기다리고 개발자들은 그런데 이런 거 기다리고 이거 뭐가 나오는지 보고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시라면은 그래서 나 이거 사용 못하겠다 그러면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AI는 그렇게 사용하시지 말고 우리 강아지 교육시키는 것도 하루 이틀 교육 안 됩니다. 잘한 일 할 때 먹여놔주고 때리면 또 더 안 되죠. 말 안 들을 때 딱 무시해버리고 여러 교육 방법들이 여러 가지. 하루 이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거 보면은 너무 귀엽죠. 나왔죠? 뭐 이렇게 많이 이거 언제 읽어봐 이거를. 그럼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일도 나오고 연구 많이 했어요. 2분 동안. 한 3분 됐나요? 이게 오픈 AI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닌 유럽의 미스트라이라는 애들이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저도 여기 들어갔는데 돈 하나도 안 받았죠. 나중에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정도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분 만에 나왔는데 기획실의 막내 직원이 새로 들어온 직원이 3분 만에 이 정도 해보면은 당연히 부서장이 잘했다 그러죠.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열심히 했다. 적어도 이 정도 나옵니다. AI를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 거 아닌데 3초 만에 되다가 1초 만에 되다가 안 하면 나 이거 답답해서 못 써. 이러면은 AI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구글 서치하시고 딴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인내를 가지고 아니면 오늘 밤에 잘 때 눌러놓고 내일 아침에 결과 봐도 되는 정도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정보들, 연구들 그런 거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도 아주 저질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느려요. 반응이. 느리지만 내용은 오픈 AI나 구글 제민을 사용하는 거에 하나도 밀리지 않아요. 내용은.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테스트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딴 뭐 우리가 넷플릭스 보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는 그냥 탁 키면 탁 나오고 재밌게 보고 재미없다면 딴 거 보고 뭐 이런 그런 건 뭐냐면은 AI를 비즈니스거나 그 어떤 프로덕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연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패스타임 그냥 시간 때우기 심심풀이 땅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건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 AI나 아까 했던 그로 빨리빨리 대답하는 애들 그런 거 쓰시는 거죠. 근데 장담하건대 그런 거 쓰시면은 나에 대한 컨텍스트를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안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깊이 있는 대답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대답밖에 안 나오고 나의 현재 그리고 내가 그동안 관심 가졌던 거 내가 해왔던 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대답 잘 안 해요. 그걸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누구냐? 안다기보다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내가 알게 모르게 무지 많이 텍스트를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를 아주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그 거대 언어 모델 라마라는 거는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오픈 AI는 이제 1년 남짓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자기 기계가 알아서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가 더 많이 했냐? 구글이 훨씬 많이 했죠. 10몇 년을, 20년을 더 했고 그거 다 쌓아놓고 있고 구글은 또 유튜브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구글 닥스도 갖고 있고 그거 다 우리 자료인데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지만 구글의 AI한테 우리가 다 밥을 준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내요. 돈 하나도 안 내지만 엄청난 밥을 준 거예요. 페이스북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구글도 많이 벌리고 있지만 걔네들 돈 어떻게 버냐? 우리가 준 우리가 준 밥이 뭐냐? 데이터죠. 텍스트죠. 그거를 교육해가지고 재미있는 걸 계속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거기다가 광고 수익으로 어마어마하게 제가 뭐 조그만 개발자가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얘네들이 못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니면 조금 확대해서 우리 팀,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정부나 교회나 뭐 비영리단체나 우리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집에다가 조그만 컴퓨터에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한 4대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된 것들. 다 공짜로 받아서 공짜로 다 푸는 건데 요런 거 지금 사면 컴퓨터 하나에 100불도 안 하고 GPU 하나에 한 200불 정도 하고 좋은 거 사면 200불이에요. 그런 거 몇 개 해가지고 개인들한테도 제가 심어드릴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은 이미 거의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스란히 카피해서 드리면 되고
자기 이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색깔 얼마든지 바꿔드립니다. 그 돈 하나도 안 드는 거고. 뭐, 포맷도 많이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언프리미스 AI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기 건물 안에 있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이거는 개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프라이빗,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AI. 오픈 AI나 구글이나 아무나 일반 사람도 다 쓸 수 있죠. 다 쓰니까 퍼블릭이에요. 그건 그거고, 그건 걔네들이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AI의 진정한 효과나 목적이나 도움은 퍼블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언프리미스는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우리 건물 안에 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건물 안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요즘엔 다 클라우드에 놓는데, 인터넷 주소. 우리 어디 창고나 여기 기계실에다 놨다 그러면 그걸 언프리미스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AI를 어디다 딴 데다 놓지 말고, 우리 집에다가, 우리 집 창고에다, 우리 회사 저 지하에다가 거기다 놓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소스를 절약하는 거예요. 돈과 시간과 전기와 그 환경을 절약하는 거고,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거가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작한 거고, 더구나 더 중요한 거는, 이놈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금 태어난 강아지 같고, 방금 입사한 기획실 직원 같지만, 얘들이 그로우합니다. 어떻게? 포스트 트레이닝. 나중에 계속 컨텍스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요. 성장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보이지만 점점 보여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래서 이 프라이빗 AI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요 프라이빗 AI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 커뮤니티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AI를 쓰고 있는, 이 집어내는 언어도 다르고, 나라마다 언어 다 다르지만, 전문 용어도 뭐 변호사 사무실 다르고, 회계사 사무실 다르고, 저 공학하는 그 과학자들 다르고, 전문 용어도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쓰는 용어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AI가 서치할 때, 머리 굴릴 때, 그 분야에서 중요한 것만 계속 가중치를 집어넣어서 찾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하고 더 좋은 결과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AI가 중요한 거고, 요거를 개인적으로는 갖다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니까. 조그만 조직, 스몰 비즈니스, 아니면 큰 조직. 그렇지,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부의 큰 정부는 다 프라이빗 AI를 씁니다. 쓰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뭐 조그만 뭐 물건을 파는 그 소매점을 하는데, 이 물건은 한국에 어디 아니면 중국에 어느 조그만 공장에서 갖고 온 특이한 공장 물건인데, 요거는 요 서플라이 체인을 나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마진 많이 써서 막 팔고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는 그 영업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 나밖에 모르니까, 중국의 그 넓은 중국에서 어느 공장에서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맨날 주문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한 영업 비밀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이런 퍼블릭 AI에서는 안 물어보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관련해서 대답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 심어놓은 것도 그렇고, 이 언프리미스 AI를 가고 있는 추세가 뭐냐면은, 심자마자 첫째, 회계장부를 다 봅니다. 하루아침 다 봐요. AI가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중요 서류를 저도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중요 서류를 어느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다 읽어요. 한 하루면 다 읽어요. PDF가 됐든 뭐 엑셀이 됐건 다 읽어요. 그걸 읽은 놈하고 그 어마어마한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의 그 AI 누가 더 우리 회사에 좋은 대답을 해줄 거야. 누가 더 빨리 좋은 대답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공짜고 공짜는 아니죠. 제가 이런 걸 해드리면 약간 돈 받아야겠지만 굉장히 돈이 작은데 말하자면은 기획부서나 저 CFO 밑에 제일 높은 사람 정도의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월급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CFO 나오기 전에 그 미국에서 쓰던 말 중에 그 컨트롤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격리 책임자 정도 같은 건데 컨트롤러를 이렇게 옛날에 썼어요. 이렇게 옛날에 썼는데 이걸 이제 이게 뭐 스펠링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컨트롤 하는 사람이라서 컨트롤러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컨트롤러 이 말을 쓰면은 이 사람은 좀 깊이 있는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옛날 용어. 옛날 용어인데 이건 그냥 불란서 말에서 온 건데요. 이 COMPT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카운트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는 거. 컴퓨터가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여기 P자 발음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불란서 애들은 계산하는 놈, 카운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 가면은 좀 더 있어 보여가지고 아주 높은 격리 책임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돈 계산하고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 컴퓨터라고 안 그러고 한국에서는 전자계산기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도. 컴퓨터 말이 이상하고 생소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그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기술에서 뭐 배우냐면 자동차 배우고요. 뭐 제도 그리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자동 계측, 자동 제어 그거를 오토매틱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배우고 뭐 컴퓨터예요. 그럼 뭐 어셈블리 언어가 있고 C 컴파일러 언어 그런 거 배웠어요. 이게 박정희 때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라는 말이 우리 입에 안 닿았어요. 이게 컴퓨터였다는 거 나중에 알죠. 전자계산기라는데 불란서 말 계산한다는 말이 컴퓨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를 하나 갖다 꼽으시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돈 하나도 안 들고 저 같은 전문가가 약간만 도와드리면은 이 구글이나 FNAI 또 거의 똑같은 하나도 뒤지지 않는 성능의 파운데이션 모델 공짜로 꽂아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애완동물을 사온다면 아주 품질 좋은 새끼 한 마리가 2,000불, 3,000불하는 그런 놈을 꽂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놈은 2,000불, 3,000불 비싼데 좋은 거는 3, 4,000불 합니다, 진짜. 근데 거의 공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아주 전문가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개발되어 있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깊이 있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다 컨텍스트 교육시키는 거예요. 포스트 트레이닝, 챗GPT에서 프리 트레이닝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스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스트 트레이닝은 우리가 저 클라우드에 있는 오픈 AI,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우리가 교육 못 시켜요. 시켜봐야 한두 마디밖에 못해요. 페이스북은 그나마 무지 많이 사용하니까 페이스북에 얘가 뭐 치는지 다 기억을 해주니까 우리한테 대답은 잘 못하죠. 페이스북에 대답은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뭘 쓰는지 맨날 보고 있어요. 얘가 맨날 야한 동영상 찾는구나. 얘가 맨날 해적판 책 찾는구나.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신고만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정부의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거, 테러하는 거, 야한 동영상 막 뿌리는 거 이런 거 페이스북에 다 먹어요. 그 누가 먹냐? AI가 다 먹어요. 사람이 그거 안 해요. 일일이. 그럼 페이스북 회사에서 자기 그 영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사들을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범법적인 행위랄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찾아내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찾아내고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다 중요한 건 당국에 다 보내줘요. 네. 그래서 아까 보였던 제가 만든 이 웹사이트 여기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보실 거 지금도 쓸 수 있고 제가 지금 여기 하나도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값만 조금 나가요. 전기값도 냉장고에 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나가요. 냉장고 하나 돌리는 거로 이런 컴퓨터 한 10대 돌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뜨거워도 그래요. 그렇고 여기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 거 요약하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 이걸 하냐면은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조그만 버튼 여기 위에다 하나 만들어놨고 그것도 제가 매일 코딩하기 때문에 매일 바뀌어요. 디자인은. 그러나 기능은 다 확정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디자인은 뭐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써놓은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고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분 많이 없었을 텐데 제가 여기 평화서당에 한 2년 전에 처음 알게 됐나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제가 영화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영화 얘기한 거 저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럴 건데 올려놨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여기 우리 멤버들은 뭐 보셨으니까 기억나실 텐데 그 영화 얘기한 거를 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 여기다 그때 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 시간 가졌던 분들 여기 한 두세 명 계시는데 이 PPT 보시면 저 뭐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하고 그러는 시간을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PPT는 옛날 그대로예요. 제가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 옛날에 있는 거 꼽아서 넣었어요. 여기다 꼽아 넣는 거는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편하긴 안 돼 있고 업로드만 로그인 하셔서 PDF 자료를 업로드만 하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설명할 때 많이 한국말인가요? 예,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곧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옛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한번 한 1분만 보시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독의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끝까지 다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영화 내용이 잘 와닿던가요? 이 작품은 평론가들은 아주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데 일반 관객들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뭐죠? 여기 계신 분들은 LA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길 이름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영화도 이 길이 뭔지 전혀 설명하지 않죠. LA는 원래 사막 지역입니다. 비가 별로 안 오고 따라서 LA 강은 다른 동네에서는 또랑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부족한 LA에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주도한 사람이 100여 년에 살았던 윌리엄 머롤랜드입니다. 로스앤젤리스 역사상 공로가 큰 그의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어준 거죠. 이 길은 LA부의 상징입니다. 베벌리힐즈보다 더 전통이 깊죠. 그리고 그 길을 주소로 한 대저택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할리우드의 스타들이었습니다. 할리우드를 흔히 꿈의 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내용으로 한 2년 전에, 2년 반 전에 한 2시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만 했는데 할리우드 얘기만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구현을 시킨 거예요. 제 프로에 이거 뭐 어떻게 보시면 저는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었고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사용합니다. 첫째, 이거 비디오로 찍으려면 카메라 써야죠. 조명 약간 해야죠. 배경 만들어야죠. PPT 만들어야죠. 이거 띄워야 되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기계가 다 해주고요. 이미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죠. 얘를. 그 다음에 얘는 제가 그냥 인공지능으로 만든 여자예요. 그냥 예쁜 여자.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거에다가 말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것도 인공지능이 다 해줍니다. 제가 코딩도 안 해서 그거는 그런 서비스 하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말은 제가 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쳤어요? 예, 그걸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완성된 거는 이 텍스트만 완성을 했고요. 텍스트라는 건 이제 글 쓰는다는 얘기죠. 글 쓴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지럽죠 벌써. 그래서 여기 내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하는 말을 내가 쓰면은 얘가 발음을 합니다. 한국말을 치니까 발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랭귀지를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좀 로봇 같고 마음에 안 들고 좀 바꾸고 싶어요. 이 대사를, 내레이션을. 대사를 바꾸시면 지금 당장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머롤랜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아참. 아참. 제 소개를 저는 인텔리본 인공지능 프레젠터입니다. 이렇게 제가 인스턴틀리 금방 제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바깥을 누르면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구글 닥스 쓰시면은 구글 닥스 엑셀이나 그 쓸 때 타이핑 치면 타이핑하고 넘어갈 때마다 저장을 순간적으로 다 해줘요. 전혀 저장 안 했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반영이 됐는지 잠깐만 볼게요. 다시 한번 제대로 됐는지.
그럼 리프레시 한번 하고 여기서 이거였죠? 첫 번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말이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참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인텔리본이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프레젠터입니다. 혹시 자, 금방 바뀌었죠. 근데 우리 비디오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실 때 해보시면 아시죠? 그거 바꾸려면은 옛날 거 지우고 새로 찍어서 새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다시 편집해야죠. 편집해서 편집 잘 됐나 보고 그 시간에 100분의 1도 안 걸리는 거죠. 네, 금방 집어넣으니까. 이게 작은 거 붙이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거를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걸 다 못 보여줘서 그런데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건 제가 한 7, 8년, 1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예. 글 써가지고 아티클 만들고 이런 프레젠트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아까 했던 AI를 심어놓은 거예요. AI 기능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내레이션을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 긴 내용을 일일이 다시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AI한테 야, 나 이런 말이 있는데 타겟 아웃풋 어떻게 생산하는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저는 여러 가지 해놨는데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다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퍼블리시 안 한 건 음악하고 비디오는 제가 안 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싸구려 컴퓨터에서는. 조금 비싼 데서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일부러 싸구려 컴퓨터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있는데 먼저 텍스트로 들어가서 텍스트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아웃풋이. 이거를 우리가 오픈에 타이프 쳐넣듯이 이거를 타이프 쳐넣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어떻게 쓸지 계획표를 하나 써라. 아니면은 이 내용이 질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아니면은 이런 내용을 쓸 건데 좋은 목차를 하나 만들어줘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 글에 대한 적합한 제목은 뭐냐?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써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텍스트가 없는데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여기 랭귀지가 코리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리아로 잘 되다 볼 겁니다. 여기 누르면은 요것도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다리시는 동안 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 컴퓨터에다 심어놨어요. 이거를 한 개만 심어놓은 게 한 10몇 개 심어놨어요. 하나에 한 4, 5기가. 큰 거는 한 8기가 정도 되는데 그런 거 뭐 몇 개 심어놓은 거 아무것도 심어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그림을 만드는 AI입니다. 예. 사용해 보시면 아는데 지금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센서십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야한 것도 나와요. 여기 명령하시기에 따라 굉장히 폭력적인 것도 나와요. 굉장히 이상한 것도 나와요. 딴 데 가시면은 우리 구글이나 오픈 AI는 다 컷합니다.
그 그림의 그 원천이 되는 그 언어 모델을 이 Cbit AI라는 데서 주고 있는데 여기만 말고 딴 데도 많이 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게 다 AI가 만든 그림들이고 그림 만드는 그 언어 모델의 그 모델들이거든요. 그림 만들기에 적합한 거로 훈련된 언어 모델들을 마구마구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하나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면은 2기가밖에 안 됩니다. 2기가 정도는 뭐 우리 웬만한 컴퓨터는 그냥 영화 한 편이 4기가인데 그냥 받아서 그 저기 인텔리전트 프로퍼티 라이트랄까. 예. 그거 어떻게 그래요? 그것도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요. 예. 만들 수 있는 예를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이게 다 예예요. 이 사이트의 대부분은 예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대부분인 한 반 정도 이상은 중국 애들인데 예쁜 여자를 컴퓨터가 그려주는 걸 어마어마하게 보여줘요. 이거는 실물보다 더 예뻐요. 진짜 인간보다. 근데 그게 이건 얘네들이 만든 거고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내 컴퓨터에서 서브로 컴퓨터에서 누르고 한 7분 걸려요. 좀 좋은 화질은. 싸구려 GPU에서. 7분 누르고 또 딴 거 막 하다가 나왔네 해서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리면 돼요. 마음에 들면은 세이브하고. 그 모양이 바뀌니까 예. 이제 버튼을 말라고. 돈 하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자기 잡을 수 있죠. 뭐 동양 여자로 해라. 뭐 저녁을 해라. 아침을 해라. 뭐 사무실 배경, 뭐 배경도 다 말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잖아요. 말을 먼저 하면 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그렇게 발달돼 있고 그거를 하는 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했고 이 나왔나 봅시다. 나오고 있죠. 텍스트를 이렇게 한국말로 쓰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게 똑같아요. 그 저기랑.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끝날 텐데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렇게 애가 인공지능이 대답했거든요. 미스트랄이라는 언어 모델이 한국말로 이상한 걸 물어봤더니 뭐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 아티클의 텍스트로 쓰겠다.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요 화살표 반대쪽.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요 말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왔죠.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럼 이게 있는데 이걸 그냥 쓰냐? 아니죠.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얘를 심어놓은 지 내가 며칠 안 됐어. 얘는 아까 말했듯이 새끼 강아지고 기획실의 막내 사원, 막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 써놓은 거 보니까 한심하게 써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꾸죠. 좀 이렇게 좋게. 내 마음에 들게. 그래도 써놓은 거 가지고 바꾸니까 좀 편해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한국 신문사에서는 데스크 본다고 해요. 데스크 본다. 그 한국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MBC 뉴스가, 문화방송 MBC 뉴스가 9시 뉴스 뭐냐? 뉴스 데스크라고 합니다. 뉴스 데스크는 뭐냐? 기자들이 기사 써온 거를 데스크에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데스크에서는 데스크에다 놓고 책상에다 놓고 고치죠. 그 데스크에 있는 기사를 고치는 행위를 이게 일본말인지 한국말인지 모르겠지만 콩글리시로 데스킹이라고 해요. 데스크한다. 데스크 한다. 이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차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스크를 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좀 고치거든요. 고쳐서 뭐 좀 고쳤다고 쳐요.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 고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밖으로 나오면 이게 세이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순간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인공지능한테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이게 바로 요체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요 말을 조장을 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CD를 줬냐, C를 뭘 줬냐. 요 말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미스트랄이라는 놈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이 우리 주인님이 이 강아지 주인님이 아니면 기획실의 부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쳤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아니라 1분이면 다 하죠. 다 교육받는 겁니다. 얘가. 교육받는 게 혼자서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시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갈수록 이 대답이 좋아져요. 많이 사용할수록. 그게 강아지 키우는 거고 기획실 직원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딴 회사에서 못해요. 요 강아지는 주인님 냄새만 좋아하고 진돗개라면 주인 냄새는 좋아하고 타인 냄새를 싫어해요. 그 컨텍스트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렇게 앞으로 쓰셔야지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 더 재밌는 것도 많은데 이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복잡한 걸 많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카테고리, 그룹, 디스크립션, 키워드 이렇게 여러 개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은 강아지한테 밥 줍니다. 그 기획실 직원한테 교육시킵니다. 컨텍스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설정해 주면은 처음에는 반응이 약한데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끔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 컨텍스트가 아니라 조그만 조직. 큰 회사라면 각 부서마다 하나씩 가져야 되고 조그만 커뮤니티 아니면 정부라면은 저기 바깥에 나가면 안 될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뭐 CIA에도 이런 걸 공유할 리가 전혀 없지. 자기네들만 알고 요원들만 알아야지. 어디 누가 공유를 해요. 그런 것들은 자기네 회사 안에다가 AI를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심어놓고 사용하면서 계속 바치면서 키워야 된다. 이 컨텍스트로 계속 AI한테 밥을 줘야 된다는 거를 아직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굉장한 걸 많이 알게 되십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특히 큰 회사일수록 더욱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장사가 안 되니까. 앞으로 구글, 오픈 AI 다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범용 AI, 제너럴리 사용하고 퍼블릭 쓰는 AI는 많이 안 써요. 심심풀이 땅콩물밖에 안 써요. 그냥 방법만 배워. 예. 그거를 저기 페이스북 도필해서 다 풀어놨기 때문에 저 같은 가난한 개발자들도 이렇게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다 프라이빗 AI가 됩니다. 그러면은 강아지야 뭐 그냥 귀엽고 재밌고 이러는 거지만 계획실에 아주 똑똑한 사원 하나 공짜로 거의 공짜로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러 월급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주고 쓴다. 근데 생산되는 내용 더 좋다. 그럼 안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난 컴퓨터 필요 없고 생각보다 엄청난 프로그래머 필요 없고 갖다 끼고 우리가 그냥 말하듯이 쓰면 되니까. 옛날에 이걸 다 컴퓨터에 코딩하고 막 프로그램 어떻게 짜고 계획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보다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적 자연어로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말로 야 이렇게 해봐. 언제까지 해봐. 언제까지도 아니죠. 빨리 해봐. 그러면은 어느 인간보다 빨리 대답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더 재밌는 게 더 많이 있는데 특히 그림 같은 거 아까 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미지를 한번 해보면요 이미지도 나와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심어놓은 건데 여기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뭐냐면은 그냥 서치해가지고 그 IP,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에 저촉되지 않고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라고 뭐 퍼블릭 도메인을 적혀놨어요. 이 서치 엔진을 누가 제공했냐면
아까 그레디엔트가 준 거를 제가 아니 딴 데서 준 거를 제가 끼워 넣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코딩으로 치면 쓰시면은 이렇게 많이 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린치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퍼블릭 도메인은 얘가 인터넷 서치에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벌써 나오죠. 이 사람이 데이비드 린치입니다. 이게 생각도 안 하고 기존에 인터넷에 깔려있는 공짜로 막 써도 되는 그림을 사진을 딱 주는 거예요. 공짜로. 왜냐하면 이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저촉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집어넣고 그러지 않고 나 새로 나온 생전에 보지도 못한 그림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요 밑에 세 개를 누르면 됩니다. 뭐 시간 없어 이것도 한 2분 기다려야 돼. 이거는 싸구려 컴퓨터에서 돌리기에는 좀 시간 걸리기 때문에 집에 가서 눌러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자꾸 누르면은 이놈이 이 AI가 기억을 합니다. 이 아저씨는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누르는구나. 이런 말 많이 쓰는구나. 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요.